최초의 폴리네시아 정착민들은 뉴질랜드에서 모아새를 멸종시키고 바다 표범의 수를 격감시켰으며 그 밖에 폴리네시아의 여러 섬에서 바다새나 육지새들을 멸종 또는 격감시켰고 그제서야 비로소 식량 생산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식량 생산을 하려면 노동력을 계속 투입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사냥감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사냥해서 먹는 게 더 효율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냥을 하다가 결국 이제 포유류들이 멸종을 하게 되면 사냥 야생 먹잇감이 줄었기 때문에 그때서야 식량 생산을 시작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요인은 뭐냐? 야생동물이 감소하면서 수렵 채집 생활의 보상이 줄어들었던 것과는 반대로 작물화할 수 있는 야생식물이 증가하면서 작물화에 따르는 보상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야생동물이 감소했어. 그죠? 그러면 수렵 채집 생활의 보상이 줄어든 거죠. 근데 작물화할 수 있는 야생생물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작물화하는 데에 따른 보상이 늘어난 거죠. 그런 경우에는 수렵 채집무늬로 남아있는 것보다는 식량 생산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식량 생산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비옥한 초승달지대에서는 홍적세 말기의 기후변화로 야생 공류의 생식지가 크게 확대되어 짧은 시간 동안 막대한 양의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홍적세 말기의 기후변화, 빙하기가 이제 끝나면서 야생 공류의 생식지가 확대됐다. 그래서 야생 공류라는 건 뭐예요? 농사를 짓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야생으로 있는 공류가 많아졌어요. 공류, 곡식.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야생 공류를 많이 수확할 수 있게 되니까 이거를 작물화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세 번째 요인은 야생 먹거리를 채집하거나 가공, 저장하는 등 식량 생산에 필요한 각종 기술의 계속된 발전이다. 그러니까 이제 야생 먹거리를 채집하거나 가공, 저장하는 그런 기술들이 식량 생산에 필요한 기술하고 이제 접목이 된단 말이죠. 그 기술이 이제 야생 먹거리를 채집하거나 가공, 저장하는 그 기술이 식량 생산에 필요한 기술이라 바로 그 기술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식량 생산으로 이제 옮겨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거죠. 기원전 11,000년 이후 비옥한 초승달지대에서는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방법, 도구, 시설들이 나타났다. 왜 그랬겠어요? 야생 공류가 많아지다 보니까 야생 공류를 어떻게 어쨌든 간에 수확하고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식량 생산에 작물화에 필요한 그 기술이었다. 그와 같은 발명품에는 나무나 뼈로 만든 손잡이에 부싯돌 날을 달아서 야생 곡물을 베는 낫, 그리고 곡물을 집으로 가져갈 때 사용하는 바구니, 껍질을 벗기 위해 쓰는 절구와 공이 또는 맷돌, 저장하는 동안 싹이 트지 않도록 곡물을 볶아놓는 기술, 물이 새지 않도록 벽토를 바르기도 했던 지하 저장실 등이 있다. 이런 기술들은 야생 곡류를 수확해서 저장하는 데 쓰는 기술이지만 이 기술이 그대로 식량 생산에 할 때 이용될 수 있는 기술들이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생겨나면서 식량 생산으로 옮아갈 수 있었다. 네 번째 요인은 인구 밀도의 증가와 식량 생산의 발원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적인 관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구 밀도가 증가하면서 집약적으로 식량을 생산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고, 거꾸로 또 식량 생산이 되니까
식량이 많아지면서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그것이 상호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대체로 이러한 인과관계의 사슬은 양방향으로 모두 작용한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식량 생산은 수렵 채집에 비해서 단위 면적당 더 많은 식품 열량을 얻게 함으로 결국 인구 밀도를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식량을 생산하면 수렵 채집에 비해서 단위 면적당 더 많은 식량이 더 많은 열량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인구 밀도를 상승시킨다. 식량이 많으니까. 야생 먹거리를 모으고 가공하는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어차피 인구 밀도는 홍적세 말기 동안에도 차츰 높아지고 있었다. 야생 먹거리를 모으고 가공하는 기술이 발전하면 그만큼 더 많은 야생 먹거리를 소비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인구 밀도는 그 시기에 이제 높아지고 있었다는 거죠. 인구 밀도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식량 생산을 선호하게 된다. 그렇죠. 왜요? 인구 밀도가 일단 높아졌으면 수렵 채집으로는 그 감당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량 생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식량 생산민과 수렵 채집민의 경쟁력 차이에 대해서까지 알아봤고, 다음 에는 이제 야생 먹거리의 작물화 요거에 대해서 이 이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생 먹거리의 작물화. 그래서 이제 식물들이 씨앗을 맛 좋은 과육으로 감싼다. 그래서 그 색깔이나 냄새를 가지고 동물들이 몰려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물은 그 과일을 따먹고 이제 그것을 어디다가 씨앗을 뱉거나 배설함으로써 거기서 다시 그 과일 나무나 이런 것이 자라게 하는 어떤 기제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씨앗은 수천 킬로미터나 멀리 운반될 수도 있다. 그렇죠? 동물이 먹고 이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배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가 먹고 그 날아가든지 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의식적 작물화의 선택 조건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작물화가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는 열매를 따거나 야생 열매를 따거나 씨앗을 뿌릴 때 뭔가 그 선택을 해서 그런 행위를 한단 말이죠. 그럼 그 뭐에 따라서 선택을 하느냐? 첫 번째는 그 크기다. 그래서 모든 그 우리 작물들이 야생 상태에서는 그 곡식이나 열매가 굉장히 작았어요. 그게 선택이 이제 큰 것이 자꾸 선택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기르는 것들이 그 알맹이가 큰 거다. 그래서 완두콩이 처음 재배되었을 때 이미 그게 인간에 의해서 선택이 돼가지고 야생 완두보다 10배 무거웠다. 사과 같은 경우도 슈퍼마켓에서는 지름이 7, 8cm 이 정도 되는데 야생 사과는 2, 3cm 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쓴맛. 과육은 달아야지 그게 동물을 유인을 하잖아요. 근데 씨앗은 반대여야 돼. 씨앗은 써야 돼요. 왜? 안 그러면 동물이 씨앗까지 먹어버리니까. 그래서 씨앗은 쓴맛을 내게 진화가 되었다. 그래서 야생 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그 씨에 아미그달린이라는 화학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분해되면서 시안화물이라는 독이 생긴다.
근데 이 아몬드 나무에서 이제 돌연변이가 나와서 쓰지 않은 그런 씨앗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고대 농경민들이 발견을 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본인들이 심는 것이 쓰지 않은 아몬드의 종자를 심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쓰지 않은 아몬드 씨를 먹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선택 기준이 기름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서 작물화된 과실수 중에 기원전 4000년경부터 올리브를 재배했는데 그것은 기름을 얻기 위해서 재배한 거다. 그리고 어떤 거는 섬유를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입는 용도로 해가지고 남북 아메리카 9세기와 9세기 초기 농경민들이 독립적으로 다른 종의 목화에서 긴 생솜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긴 생솜이 나오는 목화를 선택해가지고 재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농작물들이 우리가 식량을 위해서 재배를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오래전에 재배된 농작물 중 하나다. 섬유를 얻기 위한 거죠, 아마. 그래서 기원전 7000년경에 이미 작물화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열매를 따가지고 그것을 이제 먹고 배설을 하거나 아니면 이게 작물로 가꿀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선택했던 것들이 있다. 그것이 뭐냐? 많은 식물들이 종자를 분산시키기 위한 기법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런 기법을 못 갖춘 돌연변이가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래서 야생 완두콩 같은 경우는 씨앗이 나오려면 씨앗에서 이제 싹이 트려면 꼬투리를 터트려서 콩을 바닥으로 쏟아내야 돼요. 그래야 그것들이 이제 바닥으로 굴러가 가지고 새로운 그 개체가 나오는데 인간이 수확할 수 있었던 것은 꼬투리가 터지지 않은 것들이었다. 왜냐면 꼬투리가 터진 것들은 이미 그 분산이 돼가지고 수확을 못했겠죠. 그래서 꼬투리가 터지지 않는 돌연변이를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야생 밀과 보리 같은 경우에는 그 줄기 꼭대기에서 종자가 이제 생겨가지고 그게 흩어져서 땅에 떨어진다. 사람이 수확했던 것은 그렇게 흩어지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 종자를 선택했을 것이다. 왜냐면 땅에 떨어진 거는 수확할 수가 없죠. 그것들이 이미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발화를 해서 그 종자는 이제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